자, 드라이브 하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레코딩을 좀 하겠습니다. 시카고에서는 뭐 이제 운전하는 동안에 전화기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. 그래서 전화기를 이렇게 붙여놓고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. 네, 전화기를 손으로 잡고 있으면 안 돼요. 벌금 물리고 3번 만약에 적발이 되면 운전면허증이 취소된다고 들었습니다.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. 아무리 심심해도 전화기 비디오를 틀어놓고 볼 수도 없고, 물론 뭐 팟캐스트나 뭐 어르보 같은 걸 들을 수는 있겠죠. 그것도 좀 재미가 없고 해서 레코딩을 해보기로 했습니다. 이걸 한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뭐 내가 어디다가 유튜브에다 올린다든지 할지는 모르겠어요. 왜냐면 이게 뭐 어떻게 들릴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일단 그냥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들은 일단 시카고에 살러 온 사람들에게 도움을 좀 주고자 하면, 뭐 내가 아는 게 시카고니까요. 시카고에서 92년부터 살았으니까 얘기를 할 수가 있죠. 일단 시카고에 오면 공항에서 딱 내리면 누가 픽업을 오던지 우버나 리프트를 타던지 택시를 타던지 하고 호텔을 가든지 친척집을 가든지 뭐 자기가 오기 전에 마련한 집을 가겠죠. 그러면 일단 딱 느끼는 거기 알 거예요. 아마 굉장히 이렇게 바쁘구나. 여기 이 도시는 되게 바쁜 도시고, 이렇게 어느 동네 가느냐에 따라서 보겠죠. 뭐 다운타운 쭉 가게 되면은 이제 스카이스크래퍼가 보이면서 여기 좀 건물들이 많은 도시고, 더 나가서는 호수가 있는 도시구나, 이런 게 이제 보일 거예요. 근데 시카고에 딱 내리면은 먼저 알아야 될 거는, 일단 이 도시는 날씨가 자주 바뀝니다. 지금 80도인데 덥죠. 근데 막 더운 건 아니에요. 바람이 또 불고 하기 때문에 드라이 하면서 좀 시원한 편입니다. 그랬다가 또 내일 또 비가 올 수도 있고, 그랬다가 갑자기 날씨가 50도로 떨어질 수도 있고, 그러다 다시 갑자기 또 100도 이상 올라갈 수도 있는 아주 종횡무진한 그런 날씨를 가진 도시가 이 시카고입니다. 그래서 뭐 반팔 반바지도 좋지만 좀 이렇게 어떤 상황에 처해도, 만약 차를 탄다면 뭐 좀 덜 이런 게 문제가 되겠지만, 전철을 탄다거나 걸어 다닌다든가 뭐 버스를 탄다든가 자전거를 타든가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좀 이렇게 전천후 웨더 기어라고 해야 될까요? 이렇게 옷을 좀 이렇게 어떤 뭐 비가 오든 춥든 덥든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게 좀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. 그리고 매일 나가기 전에 날씨를 들어야 돼요. 그게 일단은 좀 중요합니다. 시카고가 좀 날씨가 천방지축이라서 그게 좀 필요하고요. 좀 계획을 좀 세워야지 되는 도시입니다, 여기는. 왜냐면 뭐가 노상 있지가 않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있으면은 늘 뭐 어디를 가서 뭐 살 수도 있고 뭐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, 여기는 이렇게 놀러 갈 수 있는 곳이 좀 제한이 많이 돼 있어서 미리 예약을 해야 된다든가, 미리 이제 거기가 정말로 열고 있는지, 몇 시부터 여는지 몇 시까지 여는지 이런 거를 좀 잘 계획을 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걸 일단 생각을 해보고, 시카고에서 그걸 할 수 있나도 좀 알아보고 계획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. 뭐 놀러 오신 분이라면 뭐 여행사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, 만약에 혼자 다닌다든가 혼자 여기 살러 왔다면은 지금 이렇게 짧은 여름, 이제 8월이니까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. 근데 만약에 학생이면 지금 이제 8월 중반 후반부터 이제 학교가 시작되니까
정신이 없겠죠. 어쩌면 뭐 노는 것보다는 학교 준비를 할 수도 있겠죠. 뭐 어떻게 준비를 하실지 모르겠지만, 제가 여러분이라면 일단은 좀 비치를 많이, 호변에 있는 비치를 좀 많이 다니겠습니다. 일단 시원해요. 아무리 더워도 호수 물은 엄청 차갑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덥다 싶으면 호수를 가서 좀 즐기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말만 하고 저는 호수를 잘 못 가는데, 아마 차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못 가는 것 같아요. 파킹하기가 수월치가 않아요. 돈도 많이 내야 되고, 그리고 파킹할 자리도 없고, 그렇다고 또 집에서부터 뭐 걸어가기도 그렇고, 자전거 타기도 좀 멀고, 버스를 타고 가자니 또 귀찮고, 하여간 비치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근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8월 동안은 비치를 좀 다닐 생각입니다. 그리고 뭐 꼭 몸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고 그냥 일단 가세요. 몸은 잘 안 만들어집니다. 지금 저도 뭐 운동을 좀 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마음대로 안 돼요. 뭐 몇 살이냐에 따라서 뭐 다르겠지만 다 비슷할 겁니다. 운동을 하기 힘들어요. anyway, 그렇게 하시고요. 그리고 물이 좀 여기가 좀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수돗물이 좋지가 않아요. 녹이라든가 뭐 레드라든가 뭐 이렇게 좀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꼭 수돗물, 샤워도 그렇습니다. 샤워, 이빨 닦는 거, 뭐 양치질하는 거, 뭐 설거지 하는 거, 그거 그냥 물을 쓰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, 솔직히. 왜냐면 이게 물을 받아놓으면 알 수 있어요. 물을 한번 받아놔 보세요. 이렇게 컵에다 해가지고, 아니면 뭐 버려도 되는 그런 데다가 해가지고 물을 한번 받아서 놔둬 보세요. 그러면 이게 깔리는 걸 보세요. 어디에 사느냐 다르겠지만, 이제 깔려서 이렇게 밑에 이제 깔리는 게 보이거든요. 내가 이 물을 내가 샤워를 했나?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워터 필터가 정말 중요합니다. 워터 필터가 중요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집을 얻으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, 보통 1978년 이전 집들이 좀 싸거든요. 렌트를 하거나 집을 살 때 이제 그런 집들을 사실 텐데,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, 이제 78년 전까지만 해도 이 페인트, 우리가 벽에다 바르는 페인트에 레드, 그러니까 납성분이 들어있었어요. 그걸 이제 발견한 게 이제 78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78년부터는 이제 페인트에 레드를 넣으면 안 된다, 이렇게 법이 통과가 됐는데, 그 전까지는,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그 전에 만든 집들은 대부분 벽지가 아닌 이상은 집 안에 그런 페인트가 발라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만약에 다 레노베이션을 해서 다 뜯어냈다 그러면은 괜찮겠지만, 그 위에 발랐다든가 뭐 이러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. 그냥 그 속에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하고 싶은 건 80년대 이후 집들, 80년대 이후 집이라고 해봐야 40년 거의 다 됐어요. 그것도 오래된 거죠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뉴욕 같진 않지만 시카고도 쥐가 많습니다. 뉴욕은 뭐 팔뚝만한 쥐들이 있지만 여기는 뭐 한 손가락만한 쥐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런 어떤 쥐가 있나 없나 한번 있으면 되게 징그럽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아주 안 좋죠. 그래서 그걸 좀 잘 조심하셔야 돼요. 확인을 하셔야 되고, 그거를 방지를 해야 되고, 그래서 좀 최근에 진 그런 집들로 가는 것이, 돈을 좀 더 내더라도,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싼 집이 있다, 800불짜리 뭐 스튜디오가 있다, 근데 쥐가 있다, 아니면 1600불 2배인데 깔끔하다, 저 같으면 깔끔한 데 사겠습니다. 물론 못 살 수도 있죠. 돈이 안 돼서, 없어서. 그렇지만 최대한 약간 깨끗한 집으로 돈을 좀 더 내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, 그래서 좀 깨끗한 집을 찾아가시는 게 제가 권하고 싶은 말입니다. 왜냐면 병도 생겨요.
돈 아끼려다가 나중에 병 생기고 그럼 돈이 더 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아니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서포트가 있으신 분들 같으면 꼭 그렇게 좀 하시면 돼. 이유진 걸로 들어가시고, 만약에 자기가 돈 벌어서 내야 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거리가 좀 자기가 다니는 학교나 뭐 회사보다 멀더라도 그렇게 좀 그런 데로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여기까지.